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킹크 과학의 궤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허접한 박스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동네 도서관의 모든 책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 오늘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스타크래프트로 PC방을 주름잡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새로운 컴퓨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진돗개와 함께 광고하던 199만원짜리 컴퓨터 펜티엄2의 램은 64메가, 하드는 무려 4.3기가 4.3기가? 그 친구는 3메가짜리 음악이 1400곡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했고, 저는 그 정도 용량은 인류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재가 된 저는 이제 3메가 음악을 130만 곡 이상 저장할 수 있는 4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사용해서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하드는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1956년 IBM이 305 라막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하드를 시장에 내놓는데요. 이 하드로 말할 것 같으면 직경은 61cm의 알루미늄 디스크 50장이 분당 1200회 회전, 총무게는 무려 1톤, 저장 용량은 약 5메가였습니다. 가격은 지금 가치로 환산할 때 약 3,500만원의 어마어마한 녀석이었는데요. 지금 요만한 SD카드나 USB의 가격과 무게를 생각하면 이런 물건을 어떤 호객님이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구멍이 뚫려있는 천공카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테스트해볼 만한 군사기관이나 몇몇 대기업들은 이 하드를 구입할 만했습니다. 총 1000대 이상이 우리 호객님들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후 1961년 브라이언트 컴퓨터 프로덕트사의 공학자들은 불과 5메가밖에 안되는 하드 용량을 205메가까지 늘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하드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녀석은 누구를 위한 하드인가? 사실 1960년대와 70년대 저장장치에서 하드는 최강자가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프 카트리지, 카드 저장장치, 훗날 SSD가 되는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 그리고 하드 등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헐렁헐렁하다는 의미의 플로피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콤팩트한 8인치 크기로 등장하면서 한동안 메이저한 저장장치로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1973년 IBM에서 첫 하드를 개발한 지 16년 만에 30메가를 자랑하는 3340 윈체스터라는 역작을 내놓는데요. 크기는 줄고 값은 싸지고 용량은 늘고 정보를 읽고 쓰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의 크기는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비록 크기 면에서 아쉬웠지만 이때 개발된 정보를 읽고 쓰는 헤드는 이후 하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 다르게 발전하던 하드는 결국 IBM을 때려치우고 창업한 앨런 슈가트에 의해 8인치로 줄어들게 되고, 이후 그가 M&A를 하며 만든 회사인 시게이트에서 플로피 디스크와 동일한 사이즈인 5.25인치 하드를 최초로 만들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저장장치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작아진 하드 드라이브는 1980년대 개인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던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가 오게 되면서 그 가능성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맨날 값싼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만 인기가 있다가 1983년 애플의 리사라는 개인용 컴퓨터에 프로파일이라는 외장 하드가 처음으로 입점하게 됩니다. 그 이후 IBM XT에서 무려 10메가 용량의 하드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면서 대용량 저장장치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저가의 컴퓨터에도 탑재되기 시작했고, 이제 시간은 하드의 편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기술이 발전하며 하드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불과 30년 만에 저장 용량의 단위가 메가에서 기가를 넘어 테라까지 왔습니다. 시장은 커질 대로 커져 저장장치 시장을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내장 하드, 외장 하드를 비롯해서 각종 하드가 여러 대씩 놓여있는 수준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드가 어떻게 정보를 읽고 쓰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하드의 중심에는 LP판 같이 생긴 원판이 층을 이루고 있고, 원판의 표면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살짝 떠있는 헤드가 있습니다. 정보들은 모두 이 원판에 수많은 0과 1로 변환되어 저장되는데요. 이 원판에 아주 작게 0, 1 이렇게 친절하게 쓰여있지는 않고 자기장의 밀도 변화를 이용한 자기적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뭔 말이야? 원판은 가성을 띠는 아주 작은 금속 입자들로 이루어진 얇은 마가로 코팅되어 있는데요. 정보인 0과 1을 받아 매우 빠르게 전자석을 통해 전류로 변화시키면 헤드의 전자석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을 통해 만든 자기장으로 금속 입자들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결국 이 방향에 따라 0과 1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위에 강한 자석을 샬라샬라 흔들게 되면 정보가 다 날아가고 고장납니다. 한편 정보를 읽을 때는 원판이 헤드를 지나갈 때 원판에 코팅된 자성을 띠는 입자들이 발생시키는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정보를 읽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마그네틱도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드에 정보가 저장되는 원리는 알았고, 그럼 하드 용량 급등 사태는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종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종이에 쓰고 싶습니다. 첫째, 종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둘째, 종이의 장수를 늘립니다. 셋째, 종이의 글자 자체를 매우 작게, 그리고 정보를 함축적으로 씁니다. 이제 종이를 하드의 원판이라 생각해봅시다. 원판을 키우거나 장수를 늘린다? 우리에겐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판의 정보 자체를 굉장히 작게 쓰거나 함축적으로 쓰는 것이 정답! 결국 같은 면적에 저장이 가능한 정보의 밀도를 올리는 것이죠. 자기 입자의 크기를 줄여보도록 노력해봅시다. 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줄어 자기장의 세기가 함께 줄어들면 정보를 읽기가 힘들게 됩니다. 단순한 크기 변화로는 답이 없습니다. 마치 쌀알에 글씨를 써 정보를 담으려면 다른 도구와 미세한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듯이 다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핀 헤드, 얇은 필름의 헤드를 만들어 원판에 닿을 듯 말 듯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로 따지면 거의 몇 센티미터 상공으로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죠. 가까이 있으니 더 자세히 정보를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장 세기가 줄어들어도 정보를 읽을 수 있어 입자 영역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글씨를 줄이는데 한계가 오듯이 자기 입자의 크기를 줄이는데 역시 한계가 생깁니다. 입자가 너무 작아지니 열에 의해 가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 새롭고 기발한 다른 아이디어로 정보의 밀도를 올릴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1991년 원판에 정보를 읽는 완전히 다른 기법이 도입됩니다. MR 헤드가 개발된 것인데요. 본래의 헤드는 전선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특수한 전도물질을 사용해 자기를 저항값으로 변화시켜 이 변화에 따라서 정보를 해독하는 방식이 개발된 것입니다. MR 헤드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공학자들은 용량을 키우고 속도를 늘리기 위해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MR 헤드보다 작지만 오히려 거대한 자기 저항 효과를 나타내는 거대 자기 저항과 같은 방법도 개발해냈는데요. 이 연구를 수행한 페터 그린베르크와 알베르 페르는 2007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공학자들에 의한 하드의 발전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 동네만 발전했을까요? 예전에 저장장치 월드에서 한 자리씩 맡았던 많은 기술들이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정규적 성질을 이용한 기록 방식인 플래시 메모리는 너무 비싸고 용량이 작아 별거 아니라 생각했었지만 방심하는 사이 무자비하게 발전했죠. 반도체를 이용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USB, SD카드, SSD로 개발되며 저장장치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SSD는 하드가 독점하고 있던 저장장치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SSD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장치라 원판이 없어 상대적으로 진동과 충격에 강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용량당 가격이 높고 장기간 쓰거나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복구가 힘든 점이 있죠. 하드는 정보를 읽고 쓰는 속도가 SSD에 비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 파일을 장기간 저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진동과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원판만 손상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복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에 빠져도 복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죠. 이제 하드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저장장치 영역에 절대 승자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왕좌를 빼앗길 위기에 있는 하드는 잠시 방심하면 이 저장장치 전쟁터에서 바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헤드 분야에서의 연구가 기대되는데요. 기존의 하드 데이터 기록 방식인 수직 자기 기록 즉 PMR 기술은 16TB의 장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장장치 선도 기업 시게이트에서는 디스크넷 데이터 비트가 기록되는 지점에 레이저 광선으로 열을 가해 스토리지 용량을 넓히고 데이터 기록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인 HAMR 해머를 개발하고 있고 WD4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기록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인 MAMR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도 현재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해머 기술의 경우 기록 헤드에 열을 가하는 레이저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기술이죠. 그런데 최근 시게이트가 레이저 다이오드와 근거리 변환기를 기록 헤드에 통합함과 동시에 요리 가이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자기적으로 단단한 새로운 매체 코팅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16TB를 선사하였던 수직 자기 기록 방법 이후 높은 데이터 밀도를 제공하는 기술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술인 해머 기술이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런 헤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 속도를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역시 활발한데요. 예를 들면 헤드가 달린 액추에이터가 2개나 포함된 듀얼 액추에이터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2개의 액추에이터를 통해 단일 하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병렬 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죠. 데이터 센터 호스트 컴퓨터가 드라이브의 두 영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쓰거나 불러올 수 있도록 하여 드라이브의 입출력 성능을 2배로 늘립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한쪽에만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물건을 나누어 줄을 서서 금방 계산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 기술은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가진 드라이브에 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비디오 스트리밍, 메일 서버, 백업, 셔틀 서비스, 하드, 클라우드 앱 등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시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초당 입력 출력 횟수를 약 2배까지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IoT, 5G,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폭증하는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8년에 5배에 달하는 연 175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5G 기술이 듬뿍 담길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차 한 대가 하루에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더, GPS 등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만 4000GB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장장치는 PC와 데이터 서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측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용량과 속도와 가격으로 다시 한번 크게 경쟁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새로운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저장장치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플로피 디스크부터 하드 그리고 SSD까지 저장장치 연구 분야의 전체적인 지형을 바라보면 정말 무협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한 연구 분야에 아주 간략한 역사에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공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공학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인생을 바쳐한 연구들이 참 경이롭기만 합니다. 물론 그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스스로가 재미있어서 연구했을 수도 있고 일확천금을 위해 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떻든 그들이 지금 우리 삶의 선사한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공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